일로와, 가방 줘. 야, 축구 차 탔어? 네, 안녕하세요. 리셀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세 분과 3대1로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뭐에 참견을 하죠? 알겠습니다. 치웠는데 지저분해서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지금 가리긴 했는데 공유 친한 단골 식당에서 제가 워낙 공유를 좋아하니까 이걸 주셔서 제가 안고 왔습니다. 이거 이 앞에 제가 했어요. 이거 저 선거 때 네. 선거 사무실에 썼던 거 제가 민망해서 제가 이렇게 가려놨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창피하고 지금 목소리가 지금 또 안 좋아져서 성대결절이 들려서 지금 애기들 등교시키고 대충 좀 치우고 지금 여기 소파에 이렇게 뉴스 보면서 누워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이제 좀 간식을 만들고 방송을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워킹맘은 힘들어요. 올리브유를 또 엄마가 가져가 버렸나 보네. 아이, 참. 네, 주부의 삶이 그렇죠. 여름이어서 이게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저 애기들 학교는 몇 시에? 이게 요일마다 다른데 오늘은 2시쯤 아마 올 거예요. 네, 2시에서 2시 반. 그리고 요새는 초등학생들 더 바빠요. 그래서 바로 오면은 얼마 못 쉬었다가 또 바로 학원 가고, 특히 저처럼 이렇게 일하는 엄마들은 애들을 하루 종일 케어를 못 해주니까 학원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꼭 공부 때문이 아니라 보육의 목표로 학원을 보내는 거라서 그래서 좀 미안하죠, 어떨 때는. 그래도 엄마 방송 나오는 모습을 되게 자랑스러워하잖아. 아니 뭐 처음에는 신기하다, 지금은 뭐 그냥 그러려니. 아니 뭐 이거 다들 뭐 이 정도는 다 하시니까. 사실 제가 요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애들이 제가 음식을 하거나 이러면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엄마 사 먹으면 안 돼? 배달시키면 안 돼? 막 이러는데 계란 후라이 정도? 이거는 이제 토스트에 늘 이제 걸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후라이팬을 내가 잘못 선택했네. 요리 잘하시는 분들 이거 보면 되게 웃을 것 같아. 뭐냐고. 왜 이렇게 못하나 하겠다. 지금 뭐 사실 애기들 오전에 밥 먹이고 학교 갈 준비 시키고 지금이 사실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제가 방송이 있기 전 시간인데 빨래도 돌려야 되고 설거지도 아침에 먹은 것도 해야 되고 또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저는 기계에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긴 합니다. 좀. 토스트기가 집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구워. 그래도 이렇게 방송 준비해야 되니까 항상 뉴스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면서 뉴스 듣고, 이렇게 간식 준비하면서 뉴스 듣고. 그럼 항상 이렇게 출근하시기 전에 간식을 챙겨주시고. 항상은 아니고 거의. 어떨 땐 그냥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떨 때는 오시면 할머니가 좀 챙겨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요새는 애들이 전화 와서 배달 좀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떡볶이 먹고 싶다 이러면 제가 이제 밖에 있으면 그 앱으로 배달 주문해놓고 이런 때도 있고. 저도 청와대 있을 때는 아예 그냥 거의 부모님이 집에 계셨거든요. 저희 집에.
출근을 청와대 다닐 때는 아침에 6시에 나갔으니까. 청와대로 출퇴근을 하시고. 네, 청와대 출퇴근했죠. 여보세요? 좀 어머니가 저 출근하는 날에는 항상 집에 계셨고, 네. 방송을 가기 전에 사설 같은 게 뭐가 있나 일단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사설. 가시죠. 이렇게 항상 목이 제가 안 좋으니까 이게 차에 이렇게 목에 좋은 캔디를 항상 아침 습관처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따 방송에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걱정됩니다. 방송 가는 길에 간단하게 아점이라 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아점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배고파. 사실 지난번에 정어리 TV 이거 저한테 브이로그 한다고 네. 예시 보내줬을 때 그 정구승 변호사님? 네. 난 되게 부럽더라고. 막 필라테스도 하시고 좀 본인의 개인적인 취미생활 활동을 한다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죠. 아이 키우는 뭐 부모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저보다 더 정신없이 뭐 취미는 고사하고 막 본인 일도 잘 못할 테니까 뭐. 아이를 키우려면 보통은 그 온 마을이 키워줘야 된다 하잖아요. 지금도 뭐 아이들 뭐 공부도 그렇고 이게 경쟁 사회다 보니까 또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고, 네. 참 여러 가지로 그래도 굉장히 나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아지긴 했지만 그게 좀 많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죠. 특히 워킹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모가 둘 다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혼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도 이제 제가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좀 이런 일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많이 찾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게 결국은 다 이 정치 그리고 행정 제도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간 건 청년소통 정책관이라 그래서 청년 이슈 담당하는 그 정책 만들고 하는 담당하는 그 역할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당에서 서울시와 그 당과 서울시가 당정협의회에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이렇게 협약해서 청년 정책 같은 것을 제안하고 그걸 서울시 쪽이랑 전달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서울시랑 민주당 서울시당 쪽에서 그때 청년소통정책관 그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런 활동들 덕분에 추천돼서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청년의 날, 1회 청년의 날이라는 것도 제정했고, 그리고 청년 관련 조례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했고, 청년 법도 만드는데 같이 한번 했고,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라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그 결정의 주체가 되는 위원회도 이제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한
한 6개월 정도 그 일을 굉장히 재밌게 열심히 하다가 청와대 내부에서 부대변인으로 그냥 내부 승진이 됐죠. 네, 대통령의 입 활동을 한 거죠. 재밌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오래 일한지 몰랐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출근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임기 중간에 나오긴 했죠. 몸도 너무 힘들었고 몸이 너무 지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몸이 막 다 고장나 있더라고요. 한 2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저쪽에는 후보였고요. 우리 쪽은 그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후보였는데 저는 윤석열이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확고했거든요. 그 당시에? 네, 저 청와대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어요.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공직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오랫동안 그 내부에서 했었죠. 근데 제가 대통령이 비서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윤석열이 이제 그 검찰총장도 그만두고 입당을 하겠다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뭔가 이제 그 안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좀 돕고 싶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때는 우리 쪽이 후보가 결정이 안 됐었거든요. 경선을 하고 있는 중간이었는데 당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성남시장 때 이재명 후보를 개인적으로도 좀 알았고 응원도 했고 통화도 이제 몇 번 했던 인연도 좀 있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좀 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니까 도울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또 대통령 비서인데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사직을 했죠. 네, 사직을 하고 이재명 후보를 도우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 이제 선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대변인을 했죠. 네. 근데 뭐 안타깝게 당시에 이제 윤석열한테 패하고 저도 이제 거의 멘붕이 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막 저도 이번에 총선 때 낙선을 했는데 낙선은 아니죠. 저는 사실 컷오프 됐으니까 지금 돌아와 보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한테 이재명 후보가 진 게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거 컷오프 된 것보다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안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대통령 됐다는 게 너무 충격받아서 한동안 제가 거의 집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막 며칠 동안. 뭐 먹지? 혼밥을 이렇게 자주 하시나요? 저 혼밥 자주 해요. 네. 이렇게 방송 이렇게 중간중간 방송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방송 준비도 좀 혼자 해야 되고 이런 때가 있으면 혼밥을 합니다. 더블 치즈버거 하나랑 세트 있고 단품 있으세요? 세트요. 세트예요? 네. 축구를 하니까 축구 경기가 있어요. 주말마다 또 경기장 가서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오고 해야 돼서 주말에도 또 바쁘죠. 이번 주도 토요일 날에도 경기 있고 일요일에도 경기 있거든요. 또 데려가고 경기 또 관람하고 데리고 오고. 주말이라도 완전한 오픈은 아니고. 네. 근데 뭐 남편이랑 돌아가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엄마가 와주길 바랄 때도 있고 이러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오늘 방송할 자료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뭐 급하게 좀 사설도 좀 보고 헤드라인 뉴스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검이 3개가 돌아가고 하도 죄 지은 게 많으니까 속보가 계속 떠가지고 뉴스가 실시간 너무 많이 바뀌어. 그쵸.
네, 안녕하세요. 리세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세 분과 3대1로 전신일 때는 다 출마를 해서 1등이 당대표를 하고 2등부터 이 특별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권을 만들게 된 이유가 이 내란이라는 지금 말도 안 되는 2024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네, 저는 지금 방송을 이제 생방송을 마치고 네, 저희 동네에 저를 응원해 주시는 지지자분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못 뵙고 해서 잠깐 티타임을 좀 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지려 약속을 했어가지고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지금 뭐 코스피 5천 시대로 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대통령도 중점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린이들이요, 주린이, 주식을 모르는 어린이, 주린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 분들이나 또 우리 동네에서 저를 또 응원해 주셨던 분들 중에도 주식을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주린이들을 위한 무료 강연을 좀 한번 해볼까 등 이런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지금 무작정 하긴 좀 그래서 뭐 의견도 좀 들어보고 네, 그걸 정기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비정기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네, 그런 얘기도 청취하러 가고요. 예, 일단 오랜만에 얼굴 뵈러 너무 얼굴 못 뵈가지고 네, 티타임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좀 주식하면은 뭔가 돈이 되게 많아야 되거나 뭔가 절차가 복잡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고정관념이 계신 분들도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투기가 아닌데 그거 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한 투자 행위, 투자 활동이거든요. 잘 한다면 뭐 김건희 같이 주가 조작하고 이런 짓을 안 한다면 우리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고 네, 나름 또 개인의 재테크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서 네, 앞으로 건전한 이런 주식 투자 같은 활동은 네, 많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자, 막 부동산 투기 막 이런 걸로 이제 돈 버는 시대는 갔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금들이 네, 건전하게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네, 가는 데 제가 또 도움될 게 있으면 또 도우려고 또 여러 가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도 네. 주식을 하시나요? 예, 저는 제가 26살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아주 소액 투자로 월급 받으면 뭐 한 10만 원치 사고 뭐 이런 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공직을 하는 동안에는 아예 그냥 거래를 안 했고요. 근데 거래를 안 했고 막 자주 막 샀다 팔았다 하진 않고 그냥 뭐 조금 우량주라고 하죠. 그걸 사서 오래 보유하는 그런 특징이. 왜냐면 샀다 팔았다 하면 결국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거래세도 막 나가게 되고 그럼 또 신경을 온통 주식에만 써야 되니까 뭐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야 매일 시장 보니까 뭐 오늘 샀다가 뭐 오늘 팔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저도 주식 가끔 가서 들어가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직장 생활하셨을 때 재밌는 썰이나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한번 복귀를 한번 해봤어요. 돌아보고. 재밌었던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한한 영광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가장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또 부대변인 활동할 때는 당연히 어떤 부처에 나와 있는 거나 그 각 비서관실에 있는 각종 보고서나 이런 걸 거의 다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최종점에서 이제 국정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귀한 일을 해보고 그런 역할을 해서 정말 영광된 자리인데 재미는 없죠. 그리고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그만큼 주어진 권한과 그런 왕관의 무게만큼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또 이 청와대라는 그 조직이 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정치적인 욕심과 탐욕의 전쟁터예요. 네, 네.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보좌를 하는 분들도 어쨌든 이 안에서 역할에 대한 욕심들이 다들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린 나이에 솔직히 난 그게 어린 나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젊은 나이에 고위공직을 했다 보니까 좀 질시가 많았죠. 네, 질시가 많아서 뭐 오해를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뭐 비난도 좀 있었고 근거 없는 루머들도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뭐 있어서 그런 게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체력적으로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찍 출근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서 되돌아보니까 아, 내가 재밌었던 적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영광대였지만 그때가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그 모임은 그냥 사적으로 만들어진 모임. 아, 예, 그냥 저희 동네 같이 관악구 주. 네, 주민분들이고 저를 지지를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고 네, 네. 죄송하죠. 사실 제가 뭐 연락도 좀 드리고 가끔 뵙고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매일 이렇게 아이들과 방송 이렇게 불규칙한 활동과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도 지금 장사가 되나 모르겠네.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앉을게요, 여기. 전국적으로 나가자는 에 괜찮아. 이때 방송 탔다 얘기하시면 되지. 저한테 막 계속 물어보신 분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관악이나 동네에서 그 주식 초보를 위한 강연 같은 거 한번 하면 사람들 좀 올까? 이렇게 해서 그럼 올까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무료로 강연하면 주식 아는 사람 하려고 아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올까요? 다음 달에. 아예 일단 대기 명단에만 올려주시고 비면. 이 젊고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경제도 잘 알고 그런 사람이 키우는 양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고향이죠, 고향 사실. 여기서 못 벗어났어. 그러니까 관악구, 뭐 금천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바로 4살 때인가 3살 때 이제 관악구로 이사 와서 계속 쭉 살았죠. 시집가기 전까지. 그런 30년을 30년 넘게 살았죠. 그리고 시집가서 잠깐 그 신혼은 다른 데서 경기도에 잠깐 살았는데 아기 낳고 바로 또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회사 복귀를 해야 되는데 회사를 7시에 출근해야 되잖아. 근데 7시에 아이를 맡겨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친정으로 컴백. 왔다. 안녕하세요. 이리 와. 가방 줘. 점심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밥이랑 계란찜이랑 깍두기랑 또. 야, 축구 차 탔어? 방금 탔어? 엄마 맞은편 쪽에 도로에서 차 지나갔는데 방금? 너 어디서 탔는데? 그러면 지금 방금 지나갔으니까 내려가면 되겠다. 방금 지나갔어. 알았어. 잘 갔다 와. 다치지 말고. 아들 축구까지 차를 탔습니다. 꼼수죠.
이제 장학금이라 그래서 꿈은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사연을 모집해서 그분들께 장학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행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13기가 됐네요. 이 장학금 드리는 분들은. 몸이 천근만근이야. 부처에 공무원들께서 각 부처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것이 또 연합체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네, 오늘 그 꼼수저 청년 장학금에 선발되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축하드리고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들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열정과 또 꿈을 굉장히 또 더 응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500만 기부클럽 19호, 18호 봉지유. 위 기부자는 민생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 홍길동은행과 경제적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장학사업 꿈수저 청년 장학기금에 500만 원을 기부해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가입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29일 민생경제연구소 꿈수저 청년 장학기금 홍길동은행 500만 기부클럽 드림스폰 드림. 오늘은 투쟁이 아닌 사랑으로. 네, 임세은 소장님은요. 네, 알고 보니까 저와 한 집안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화도 하은 봉씨, 대한민국의 봉씨 15,000명인데 임세훈 소장의 남편이 봉씨였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뭐 저와 가까운 친척은 아니지만 저희 하은 봉씨는 본이 하나라서 또 멀지도 않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희 희기성 씨들은 굉장히 만나면 반갑고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 재수 씨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제가 애정을 갖고 항상 활동을 응원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지난 정권에서 특히 내란 정국에서 윤석열, 김건희와 싸우면서 특히 그 임세훈 소장님의 김건희 성대모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임세훈을 설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 임세훈 소장님 중요하게 기묘하게 쓰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보니까 저희 남편 봉 씨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임세훈이 바깥 양반이고 우리 봉서방이 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안 사람이 된 우리 봉서방 제가 많이 언제 한번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고. 이게 마지막 일정이신가요? 네. 이번에 만들어가는 대형 사태 있고 만들었나 봐요. 아, 저도 처음 봐요. 아까 햄버거 하나 먹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고파. 약간 건강체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술 먹고 다음 날도 그렇게 막 아는 친구랑 여기 내 친구인데. 아, 진짜로? 네, 저기 에너지 공대 교수인데. 아, 네네. 한국의 그 신재생 에너지의 새로운 지적 재산을 연구하는 아저씨라. 아, 아저씨랑.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다가. 이미지가 비슷하시더라고요. 친구분 닮으셨나 보다. 네네. 임세훈 소장님이랑 친하신가요? 아, 그럼? 어떻게 베프지, 베프. 아, 고난을 같이 겪었는데 혼자서 저기 그 고난 끝에 영감은 없고. 가요? 예. 어머니 들어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 또 국회로 다시 들어가시지? 댁에 가셔야지. 김우영님은 저희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저희가 앞에서 같이 농성을 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가결되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앞에 나가서 저희가 무대 차리고 반드시 부결해야 된다고 이제 앞에서 같이 그걸 외쳤고, 근데 정말 어이없게 국회에서 가결이 나와서 같이 얼싸안고 울었거든요. 금용은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는 김우영 의원님은 의원이 아니셨고 그러셨는데 이제 나중에 의원이 되신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저랑 같이 여기서 부결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이재명 당시 대표님 지지자분들이랑 함께 모여서 부결을 다 외쳤고 그런데 또 단식 투쟁할 때도 함께 했고 대표님 단식 투쟁 하셨을 때도 저희가 같이 동조 단식도 하면서 함께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던 동료죠, 동료. 동지.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는 순회를 해야 된다는 거. 넣어야 돼요. 신메뉴. 네. 안녕하세요.